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추천 도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조금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우측 상단, 좌측 상단에 로고가 떠 있는데 제가 5월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했던 북튜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12월까지 일정한 지원을 받으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라던가 영상의 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로고를 넣는다거나 이런저런 가이드 안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건데, 그 중에 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뽑는 이달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달의 책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흥원에서 말하는 이달의 추천 도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튜버 지원 사업과 함께 그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책 나눔 위원회라고 해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한 달에 한 권씩 추천한 책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느꼈던 점이 분야가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야가 총 7개 분야로 정해져 있었고, 그 7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추천을 받은 것이죠. 지금 5월부터 5, 6, 7, 8, 9, 10, 11월까지 7개월 동안 49권의 책이 지금 진흥원 사이트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달의 책을 가지고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제가 해오던 영상과 연장선상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 7개 분야의 책들 49권 가운데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분야별로 한 권씩 뽑아서 총 7권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개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일단 그 7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이 있고요. 인문예술, 그리고 청소년, 아동동화,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실용, 이렇게 7개 분야의 추천 도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3권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분야에서 제가 고른 책은 요 편혜영 작가님의 5번째 소설집입니다. 소년 1호라는 소설집이고요. 분홍색 표지이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움이 드러나는 편혜영 작가님 작품,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작품 색깔과 굉장히 톤이 잘 맞는 표지로 나왔죠. 이 표제작인 소년 1호라는 작품으로 편혜영 작가님이 현대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실린 단편 가운데 식물애호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뉴요커에 게재가 되면서 당시 출판계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편혜영 작가님 장편 가운데 홀이라는 장편이 있는데, 그 장편이 바로 단편 식물애호에서 시작이 되어서 장편으로 확장이 된 경우예요. 근데 그 홀로 미국에서 주는 상이죠. 셜리 잭슨 상을 2017년에 수상을 하셨어요.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한 건데, 미국의 출판 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힘을 보여주고 계시는 멋진 작가님입니다. 저도 편혜영 작가님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뭐 출판계에 있고 한국 문학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한국 작가분들 책을 좀 꾸준히 따라 읽는 게 뭐 일로서도 항상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독자로서 처음부터 편혜영 작가님 책은 꾸준히 따라 읽었었어요. 근데 아주 초반에 편혜영 작가님 책은 조금 읽기가 힘든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뭐랄까, 설정이라던가 캐릭터들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좀 음습하고 막 눈살을 약간 찌푸리면서 읽게 되는 면들이 있는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로테스크한 설정이나 캐릭터들이 최근작으로 올수록 많이 걷어내지면서 훨씬 더 일상적인 공포들, 인생에 여기저기 파져 있는 함정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그리셔서 최근작으로 올수록 더 읽기는 쉬워지고 편해졌지만 느껴지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어떤 등골 서늘함 같은 것은 훨씬 더 리얼리티를 갖게 된 그런 작품들을 최근에는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사 자체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이것 자체를 따라가면서 읽는 재미도 굉장히 큰 작품들이 많아서 편혜영 작가님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뒷표지에도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다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인생에 속아 넘어갔다. 인생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뭐 등장인물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또다시 그리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참 인생 어렵다, 모르겠다, 녹록지 않다 하는 생각 자주 하신다면 특히 더 빠져들어서 읽으실 만한 작품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사소한 실수라던가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던가 아주 작은 삐끗함이 사실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기 힘든 상황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 단편 하나에 어떻게 완성도 있게 풀어가는가 이것이 정말 편혜영 작가님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왠지 이제는 첫 번째 문장을 읽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느껴져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은 표제작인 소년 1호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유준의 집은 방이 여럿이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분야는 예술 분야인데요. 예술 분야에서 고른 책은 그림 에세이입니다.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 이 그림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인데 이 그림 에세이의 컨셉은 이렇게 그림 속에 책을 읽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들만 모아서 이 인물이 읽는 책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표정훈 작가님인데요. 출판평론가 표정훈 작가님은 탐서주의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실제로 탐서주의자의 책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내시기도 하셨고 2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책벌레죠. 평소에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해서 그림을 자주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탐서주의자이다 보니까 아,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책은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정훈 작가님이 그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상상력과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적 맥락을 해석해서 그냥 마냥 허구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춘 이야기로서 이 인물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들을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에는 책을 읽는 인물들의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재미가 큰데요. 가령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앙귀솔라의 자화상인데요. 이렇게 이 화가 앙귀솔라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거나 포로가 된 독자라는 제목의 마그리트 그림도 굉장히 재밌죠. 도대체 어떤 책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책 읽으시는 분들도 표정훈 작가님처럼 책도 좋아하고 그림에도 관심이 있는 분일 텐데 그 두 가지 관심사를 다 충족시킬 만한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책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이 그림 하나가 한 꼭지를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 꼭지에 담긴 정보량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읽은 내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뭐랄까 가심비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책의 첫 번째 꼭지가 바로 이 호퍼의 그림 속 이 여인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에요. 표정훈 작가님은 이 여성에게 이제 이야기를 부여합니다. 일단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이름을 캐서린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낙농업을 하는 농장에 살고 있고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상상인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가 언제이냐면 1938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딱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운이 감돌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뭐 물자 보급이라던가 뭐 유통이라던가 이런 게 활발할 수 없었을 만한 상황이었을 테고 그래서 그녀가 운영하던 낙농업 사업도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거래처에 다녀오는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녀가 그냥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읽을 만한 책을 한 권 사러 스트랜드 서점 같은 데 들렀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스크라이브너 매거진을 집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훈 작가님의 방대한 지식 폴더가 하나씩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차 안에서 책을 읽는 풍경에 대한 정보인데요. 원래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마차로 장거리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마차는 굉장히 좁고 여러 사람이 타고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여행길을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세기 초반이 되면서 마차에서 이렇게 철도 여행으로 이동하는 그 수단 자체가 바뀌면서 그 안에서의 풍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그 기차 안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고본 책을 좀 값싸게 많이 찍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보를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도 책을 사려고 했던 것이고, 스크라이브너 매거진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나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런 매거진이다 라는 소개가 나오고요. 캐서린이 그 스크라이브너 매거진을 집어든 이유는 그때 표지에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 또 그녀에게 스콧 피츠제럴드가 어떤 의미인지 나름의 신빙성 있는 이제 가상으로 더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실제로 스크라이브너 매거진에 스콧 피츠제럴드의 밤은 부드러워라 라는 장편이 연재가 되고 있었고, 그 내용과 함께 밤은 부드러워라의 몇 구절을 소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시작된 건데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히 지금 줄여서 말씀드린 건데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한 꼭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마 짐작하실 텐데요. 그런 꼭지들이 차례차례 이어져서 제 생각에 이 책은 이제 재밌다고 한 번에 몰아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뭐 하루에 한두 꼭지씩 좀 천천히 읽고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찾아가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게 그리고 얻어가는 건 많은 책으로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을 그래도 읽어볼게요. 첫 문장은 책이 묘사된 그림이 적지 않다입니다. 그림을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책이 묘사된 그림이 적지 않다는 거를 깨달은 날이 아마 있겠죠, 작가에게. 그래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왜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그린 그림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그 책은 뭔가로 시작된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과학 분야의 추천도서 7권 가운데 한 권을 골라왔습니다. 그 책은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과 빨간 지구가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타공이 되어 있는 표지예요. 여기 커버를 벗기면 파란 하늘과 빨간 지구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뉜 표지가 보입니다. 기후변화와 기후 문제에 대한 책이에요. 요새 뭐 워낙 뉴스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잘은 모르더라도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나이브하게 읽기에는 당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으로 기후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좀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일단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작가님의 책이에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신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님이었던 분입니다. 기후 문제라던가 기후 예측,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었을 것이고, 작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생각하는 추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흔히 빅 히스토리라고 하죠. 어떤 역사를 통시적으로 쭉 훑는 그런 책들, 그런 역사를 그리는 책들을 빅 히스토리를 담았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의외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부터 막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류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인류가 어떻게 이 문명들을 개척하고 이룩해 왔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는데 사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기후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후가 딱 우연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이전에 어떤 기후변화가 지구에 있었는지를 훑은 다음에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마침 딱 이렇게 기후가 딱 좋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인류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 가면서 이렇게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지점은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해봤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니 조금이라도 달랐다면은 이 모든 것이 아예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인류세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인간이 이 지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그 지구 환경과 생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위대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구 자체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밸런스를 맞추던 시절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표현이라서 이 책 읽으면서 그 지점도 좀 생각을 더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간 인류 문명이 진행되어 왔던 그 때때마다 여러 가지 기후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지구가 어떤 식으로 그 위기들을 넘어왔는지를 쭉 살피다가 이렇게 인류세에 도달한 것을 딱 목격할 때의 느낌이 확실히 좀 섬뜩하게 느껴졌던 게 있고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우리 지구 환경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인간은 그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계속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을 단계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좀 각성을 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자연과학서를 골라왔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서문의 첫 문장인데요. 젊었던 어느 날 남도의 시골길을 걷다가 가을 거지가 끝난 황토밭을 보았습니다. 그런 빨간 흙에서 뿜어나오는 강렬한 기운으로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 진흥원에서 매달 뽑고 있었던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 이달의 추천도서 7개 분야의 책들 여러 권 가운데 제가 이제 3개의 분야의 책 제가 고른 3개의 분야의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